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음식 문화의 중국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편에서는 일본 음식 문화의 주요 요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 사시미, 그리고 초밥, 그리고 라면, 우동,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요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본 음식점에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어떤 것은 일본 음식에 대해서 몰라서, 어떤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석연찮아서 그대로 그냥 일본 음식이 나오는 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3번에 걸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일본 음식점에 가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30분 정도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본 음식점에 가면은 식사 자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고 혹시 식사 자리를 지배하셨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국 요리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요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생선회, 그러니까 사시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서지방에서는 오즈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생선회를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전체적으로 태평양 연안이기 때문에 관동이건 관서건 생선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도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싱싱하는가. 그리고 이 싱싱한 걸 어떻게 손님한테 바로 선보일까. 이게 여기에 주방장과 요리사들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미집에 가보면 어떤 건 사시미를 두껍게 썰고 어떤 건 얇게 썰었다. 왜 그럴까? 이건 바로 이렇습니다. 참치나 방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건 두껍게 썰어도 사람이 입에 넣어가지고 먹기에 괜찮다. 그런데 어떤 흰 생선 사시미는 얇게 썰죠. 그거는 먹어서 조금 더 사람이 부담이 되면 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음식점에 가면은 주방장이 썰어 놓은 대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초밥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자기 주변에 한국 음식점 말고 외국 음식점으로 어느 음식점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 음식점? 아닙니다. 일본 음식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음식점은 하나의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팔보채 이런 걸 다 같이 만드는 중국 음식점이 많고요. 일본 음식점은 3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시미집이면 사시미집, 초밥집, 우동집, 참치집, 라면집, 이렇게 굉장히 3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본 음식점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본 음식점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은 초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수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사. 근데 수사라는 게 뭐냐면은 목숨 숫자거든요. 이 사자는 맡길 사자입니다. 목숨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밥집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지자라고 쓰여 있죠. 물고기 변에 지자. 이거는 숙성 발효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얇게 점인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수사, 지, 자, 요거 전부 다 스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시가 왜 일본에서 발달됐나? 스시는 과거에 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음식입니다. 스시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시를 먼데 운반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를 자기네들이 저밀어서 소금에 저며서 그걸 무거운 돌에다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밥을 넣어놨습니다. 그게 발효가 돼서 숙성이 돼서 이 스시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스시를 그렇게 먹었고, 지금은 그걸 아와세즈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조림이 다 돼 있는 양념에다가 스시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시를 만들지만 과거에 스시의 역사는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부터 스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니기리 스시 뭐 이런 스시가 많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스시를 저장과 운반이 불편해서 그렇게 스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면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요리죠. 뭐 소바, 우동, 그리고 소면, 또 라면. 그런데 이 면 요리가 관동과 관서지방의 간장 사용이 틀립니다. 관동지방은 주로 진하게 먹고 관서지방에서는 연하게 먹죠. 관동지방에서는 주로 또 메밀국수를 먹고 관서지방에서는 우동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보통 보면은 소바라고 해서 자루소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발 위에 메밀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자루소바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덴뿌라 소바가 있습니다. 소바가 있고 또 덴뿌라가 있고, 또 하나는 소바를 그냥 물에 먹는 각개 소바가 있습니다. 소바는 이렇게 종류가 있고, 또 우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동 보면은 바로 면을 그 우동집에서 바로 뽑는 대우찌 우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유부하고 같이 나오는 기누기 우동이 있죠. 또 안각기 우동이 있죠. 우동에도 여러 가지. 또 소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운 데다 먹는 히야시 소면이 있고, 또 생선 국물에 먹는 따뜻한 교면이 있고, 이 생선 교면에 차가운 걸 같이 넣는 히야시 교면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또 라면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본 라면집이 많지 않죠. 일본 라면은 사실 우리한테 먹기가 조금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거의 일본에서 10년 살아도 일본 라면에 입에 안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라면은 좀 특이합니다. 일본 라면은 짜죠. 일본은 덥기 때문에 좀 저지방, 고염 모든 음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라면은 라면집에 가보면 자기 라면의 고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라면의 맛이 안 맞습니다. 낫또도 안 맞지만 몇 가지 안 맞는 일본 음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라면이죠. 그런데 왜 더욱 안 맞냐면은 일본 라면에 보면은 이 짠 국물 플러스 거기에 하나의 돼지고기가 아주 크게 나오는데 거기에 하얀 기름기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우선 비유가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벌써 적응을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어야지 적응을 할 겁니다. 이런 우동, 소바, 소면, 라면, 요게 일본 생활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 그냥 보통 밥하고 같이 나오는 국도 있지만 술의 안주로도 일품 요리로 나오는 국이 있습니다. 근데 국에도 계절 감각을 느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된장국, 미소시루라고 합니다만은 된장국을 많이 하지만 그 된장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맑은 장국의 된장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텁텁한 장국의 된장국이 있고, 이 된장국에 일본의 어떤 사계절을 느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튀김 요리입니다. 앙에모로라고 하는데요. 이 튀김 요리는 사실 튀김 요리는 남방 요리입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들어올 때 조총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들어왔지만 이 덴뿌라도 그쪽에서 들어왔죠. 덴뿌라라는 것은 포르투갈의 조미료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일본에 들어와서 완전히 일본 요리로 토착화됐죠. 그런데 이 튀김 요리의 특징은 뭐냐면 튀김 요리에는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튀김에 그 기름을 잘 써야 됩니다. 맑고 투명하고 냄새가 안 나는 그 기름을 써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튀김 요리를 쓰는데, 튀김 요리는 기본적으로 재료를 그대로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튀김 요리에 소스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덴쯔유라고 하는데 이 덴쯔유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덴쯔유에 일본의 튀김을 먹는 거, 이 덴쯔유 맛이 또 이 튀김 요리를 좌우하는 거죠. 보통 과거에는 식물성 기름에는 채소와 생선을 주로 썼고, 동물성 기름에는 동물을 튀기는 데 썼는데 요즘은 거의 식물성 기름으로 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구이모노입니다. 야끼모노라고 하는데, 우리 구이 요리를 야끼모노라고 하는데,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죠. 눈과 코와 입으로 먹는다고. 코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죠. 대표적인 게 구이모노입니다. 소금구이와 대리구이라고 있습니다.
소금구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소금을 뿌려서 굽는 거고. 그런데 이 구이 요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방과 단백질의 연소 향기가 재료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거기에 대신 지방과 단백질의 연소 연기가 향과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독특한 향기를 내 가지고 구이모노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소금구이와 대리구이가 있는데, 소금구이는 뭐 도미, 뭐 참치 이런 걸 소금구이로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리구이가 있는데, 대리구이는 기본적으로 양념장을 붓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어 요리 같은 거 만들 때 붓으로 재료에다 발라가지고 그걸 굽는 거죠. 이걸 구이모노라면서 일본 말로는 야끼모노라 그러는데, 이 야끼모노가 코에 먹는 거에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조림 요리입니다. 니모노. 이 조림 요리는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일반 음식에 반찬거리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술안주 요리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림 요리할 때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한 부분이 얼룩이 많이 지고 얼룩이 적게 지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얼룩이 지고, 또 하나는 형체를 보존해야 된다. 형체가 문드러지면 안 된다. 일본 음식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냄비 요리도 그렇지만은 조림 요리도 형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구이 요리도 마찬가지죠. 형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형체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조림 요리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오세지 요리라고 그러는데, 정월 초하룻 날. 일본은 보통 구정을 안 세고 신정을 세죠. 신정에 반드시 정월 초하룻 날 오세지 요리라고 정월 요리가 있습니다. 이 정월 요리에 조림 요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단 찬압으로 이 오세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에게 공양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조림 요리도 일본 음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찜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 찜 요리의 대표적인 것은 짜왕무시라고 그러죠. 짜왕무시. 우리 일식집에 맨 처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온 달걀찜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찜 요리의 대표적인 겁니다. 찜 요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이건 증기의 기화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원재료를 그대로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달걀을 넣고 거기다 소금을 넣고 해서 사람이 먹기 아주 부드럽게 유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재료 모양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송이버섯도 들어가고, 그리고 채소도 들어가고, 또 밤도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 짜왕무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요리의 기본은 뭘까? 일본 요리는 모든 요리를 내는데 다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유튜브에는 관동과 관서 지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관동 지방에서는 이 가다랭이 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갓지오 붓이라고 해서 이걸 요리의 기본으로 맛을 내는 걸로 나타내고, 여기에 관서 요리는 플러스 다시마, 일본말로 곤부라고 하는데, 이 다시마하고 가다랭이 포를 같이 해가지고 관서 요리는 일본 요리의 기본 맛을 내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나 지금은 대충 관동 관서가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이 다시마하고 가다랭이 포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요리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의 요리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최고봉의 요리로 많은 가지수가 나오는 요리를 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실용적인 요리로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가장 간단한 요리가 뭐냐? 오짜즈케라고 합니다. 오짜즈케는 먹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밥에다가 차물 있죠. 차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훌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오짜즈케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인 게 경제대국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서양 사람들은 일본하고 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원인이 뭐냐? 식사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오짜즈케 대표적인 겁니다. 1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거. 자, 또 하나 도시락이 있죠. 일본 도시락. 우리 한국도 거의 이제 도시락이 일본 도시락하고 같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다찌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찌구이는 뭐냐면 서서 먹는 거죠. 일본 전철역에서 전철이 앞으로 오기에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 정식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모든 사람들이 서서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문화에서 서서 먹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서 먹는 건 과거에 상놈들이 먹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죠. 그런데 일본은 서서 먹는 게 많습니다. 다찌구이라고. 또 하나, 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라면. 한국 사람들은 라면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일본 라면. 물론 한국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라면집, 고유의 맛을 내는 라면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랭킹이 있습니다. 무슨 맛은 어느 지역의 어느 라면집이 최고다. 그래서 랭킹을 또 계속 자기네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 일본에 가서 라면을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쉽게 도전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가서 우동과 소바는 어느 지역에 가서나 쉽게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본 요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과거 8세기의 나라 시대 그때부터 요리가 서서히 본격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헤이안 시대에는 요리가 이제 당나라풍으로 많이 기울었다가 17세기에 에도 시대, 정확히 말하면 겐로쿠 시대라고 그러는데 겐로쿠 시대에는 일본 요리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시대별로 잠깐 보자면 고대 야마토 시대, 이건 정말 오래된 시대에는 요리가 주로 쌀보리 농산물 재배, 거기에다 이제 감주, 탁주, 요 수준이었죠. 거기에 이제 초기에 간장으로 히시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발달돼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도 귀족 문화가 생깁니다. 헤이안 시대는 귀족 문화죠. 귀족 문화 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당나라풍의 음식을 먹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과거 일본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당나라 음식을 모방해서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음식이 대표적으로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 종류를 보면요. 우선 식사가 있죠. 또 하나 도미 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복 요리가 있습니다. 전복 요리를 쪄가지고 하는 전복 요리. 그리고 면 종류가 여기에 나옵니다. 면 종류. 그리고 또 하나는 치즈. 그리고 막걸리. 니고리자케라고 그랬는데 이게 막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저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이고라고 해서 그 시대에 낙농이 어느 정도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해서 우유나 양젓을 발효시키는, 지금 요즘 같으면 요거트 수준의 그런 음식도 나옵니다. 헤이안 시대.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가 나옵니다.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 시대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이죠. 군인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불교 문화였죠. 불교 문화에서 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는 육식이 서서히 등장하죠. 왜? 군인들이 대규모 수렵을 하면서 육식으로 군인들이 이제 자기 체력을 보강하는 그런 육식 문화가 서서히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주류는 불교식의 어떤 쇼진 요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유튜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향을 하는 혼전 요리, 그 다음에 카이세키 요리,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대에 어떤 요리가 있는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즈찌 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는 총체적으로 일본 음식이 완성됩니다. 불교식의 쇼진 요리, 이 차문화와 곁들인 어떤 카이세키 요리, 그다음에 서방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들어오는 남방 요리, 파와 이 고추를 섞는 남방 요리,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본격적으로 연회 때 먹는 술하고 같이 먹는 카이세키 요리가 만들어서 일본 음식이 완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시대,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양식과 일본 음식이 같이 하는 화양식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육류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전체의 식탁을 같이 한다. 그 전에는 어땠냐? 개인 밥상으로 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가족이 같이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같이 식탁을 놓고 먹는 그런 시대가 발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는 이게 이제 더더욱 발달돼서 다이닝 키친, 부엌에서 요리하고 바로 음식을 식탁으로, 테이블 식탁으로 옮기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특히 이제
침식이 분리되는 거죠. 자는 데하고 밥 먹는 데가 따로 분리되는 거. 그 가구 문화의 발달, 그리고 집안 주거의 발달로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일본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일본의 음식 요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고급 요리, 그리고 정통 일본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